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그 맨 마지막으로 138번째로 이야기했던 뮤지션과 곡이 테너 색소포니스트 조 핸더슨이 데뷔 앨범으로 냈던 페이지 원이란 63년도 앨범에서 첫 번째 곡 블루보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하면서 같이 연주하는 케니 도햄, 한 두세 살 많은 선배가 후배 앨범에 참여하면서 그 조 핸더슨, 리더인 조 핸더슨을 아주 애정하는 찰리 파커 이후에 가장 젊은 색소포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 후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연주도 훌륭하지만 그런 뒷이야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 핸더슨의 페이지 원 이 앨범에 참여한 동료 중에는 조 핸더슨과 60년대를 함께하는 그런 인연을 가진 멤버가 한 명 더 있어서 그 뮤지션으로 139번째 꼬꼬무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뮤지션은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입니다. 맥코이 타이너 하면은 딱 생각나는 분이 있죠. 존 콜트레인. 존 콜트레인 쿼텟에서 60년 정도부터 한 65년 정도까지 존 콜트레인이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한 존 콜트레인이 굉장히 신뢰했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맥코이 타이너가 존 콜트레인 쿼텟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색소포니스트가 조 핸더슨. 이래서 이 두 분의 인연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른 앨범은 뉴욕 리유니언이라는 앨범입니다. 91년도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맥코이 타이너와 조 핸더슨이 50대 초중반이 됐을 무렵에 이제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을 때 리유니언, 동창회 하듯이 오랜만에 같이 함께하는 앨범인데요. 고른 곡은 Ask Me Now라는 곡입니다. 이 91년도 이 앨범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 핸더슨과 맥코이 타이너가 60년대에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63년도에 조 핸더슨의 이제 138번째 꼬꼬무였던 그 앨범 페이지 1을 함께 했고요. 1년 후에 두 앨범을 함께 하는데 조 핸더슨의 In and Out 64년 녹음 65년 발매 앨범이랑 같은 해 64년에 녹음한 Inner Urge라는 앨범 에서도 둘이 함께 하는데요. 그런 거죠. 조 핸더슨이 데뷔해서 앨범 4장을 내는데 그 중에 3장을 맥코이 타이너와 함께 했으니 둘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서로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맥코이 타이너도 조 핸더슨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 맥코이 타이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 콜트레인 쿼텟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는데 67년도에 블루노트에 입성을 해서 본인의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 The Real McCoy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도 조 핸더슨을 찾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찾고 함께 음악을 해나가는, 둘이 한 살 차이인데 아주 막역한 사이로 60년대를 보낸 그 흔적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4개 앨범이 이 두 분이 함께한 60년대 합작 앨범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앨범이 하나 2달 전에 나왔어요. 블루노트에서 앨범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맥코이 타이너와 조 핸더슨 이름으로 앨범이 나왔는데 Force of Nature 라이브 앳 슬럭스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66년도 이 두 분의 연주가 발굴이 돼서 2024년 11월에 나온 앨범인데요. 1966년도에 이 두 분이 뉴욕의 재즈 클럽 슬럭스 살룬이라는 재즈 클럽에서 함께한 공연이 음원이 발굴이 되어서 앨범으로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건데, 앞쪽에 말씀드린 60년대에 함께한 앨범들이 모두 다 스튜디오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제된 연주들이 담겨 있는데 이 앨범은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짧은 곡이 한 7분, 긴 곡이 한 27, 8분의 연주들이 몇 곡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66년도 연주니까 이 두 분이 이제 30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이 두 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진보된 하드밥을 연주하고 있고 그게 라이브여서 굉장히 좋으니까 이 앨범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굉장해요. 뭐 드럼은
잭 디조넷이고 이 잭 디조넷이 이 앨범의 녹음본을 갖고 있다가 블루노트와 얘기가 돼서 이 앨범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진짜 진보된 하드밥, 그러니까 약간 아방가르드함도 담고 있는데 그 열기 이런 게 와, 이분들이 젊은 시절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오늘 소개할 앨범으로 돌아가면 이분들이 그 60년대를 뜨겁게 보내고 각자 음악을 하다가 91년 다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서 낸 앨범이라고 하는데, 베이스의 론 카터 그리고 드럼의 알 포스터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고른 곡 Ask Me Now라는 곡은 색소폰 피아노, 조 앤더슨의 테너 색소폰과 맥코이 타이너의 피아노 이 듀오 연주여서 골라봤는데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지긋한 나이, 저 정도의 나이가 돼서 만나서 아주 힘을 쭉 빼고 둘이 진솔한 대화를 하는 그런 게 아주 맛깔나는 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으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아, 이러한 연주들은 이 두 분이 언제 연주했어도 좋을 연주다. 젊은 시절에 했어도 이런 연주는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행이나 어떤 시류나 이런 거에 상관없는 음악이 담겨 있어서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이 듀오 연주의 매력은 그 둘만의 어떤 그 사적인 대화를 훔쳐보는 듯한, 훔쳐 듣는 듯한 그러한 매력이 있어서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면부지 처음 만나가지고선 뭐를 맞추어서 베스트의 사운드가 나온다. 이건 거의 불가능. 아니,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음악 좋네 이러면 보면 다 알아. 저 집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아는 정도의 사실 뮤지션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합 집산으로 이렇게 뭐 새로운 멤버들 새롭게 뭉쳤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일상생활에서 뮤지션들이 세계에서는 술도 마시고 뭐하고 뭐 카드도 하고 해서 이미 다 상대가 아는 상대들이야.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사실 나오는 거지 처음 생면부지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알고 있었겠죠. 예. 근데 유독 지금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져. 네, 연주는 굉장히 조용하게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 깔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감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연주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 꼬꼬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맛이 좋은 듀오 연주, 둘만의 대화가 느껴지는 그런 연주를 하나 골랐는데요. 140번째 트럼펫터 로이 하그루브와 피아니스트 멀그루 밀러가 2006년과 7년에 연주한 걸 담아서 2021년 몇 년 전에 나온 앨범인데요. In Harmony라는 앨범이고요. This is Always라는 곡을 나는 골랐습니다. 이게 잘 몰라. 로이 하그루브는 트럼펫터인데 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죠. 로이 하그루브는 좀 그래서 저는 로이 하그루브가 데뷔할 때는 이제 20대 초반, 20살 막 19살 막 이때부터 신동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한 24살, 그도 저도 한 24살부터는 로이 하그루브를 항상 내 친구 같은 피아니스트 중에 브래드 멜다우가 있다면 로이 하그루브가 트럼펫터로서 계속 그의 음악을 따라서 들었는데, 멀그루 밀러는 55년생 이시거든요. 그분은 뭐 옛날 아트 브레이키의 80년대 피아니스트였어.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의 사이드맨을 했고 본인의 앨범도 꾸준하게 해온 분이야. 뭐 이 정도로 멀그루 밀러는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2006년과 7년도에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 실황들을 담아서 2021년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두 분 다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죠. 로이 하그루브는 2018년도에 49살. 깜짝 놀랐었죠. 저는 동년배 뮤지션이 갑자기 49세면은 이제 막
또 새로운 원숙한 최고. 연주를 들려줘야 할 때인데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멀그루 밀러도 2013년도에 그의 나이 57세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2021년도에 그들이 2006년도 7년도에 했던 연주를 발굴해서 레조넌스 레코드에서 이 앨범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로이 하그루브의 생전에 또 다른 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구입하기 이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의 음악들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연주, 그러니까 제 취향에도 맞고 아주 훌륭한 인터플레이와 그런 즉흥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들었던 앨범인데요. 뭔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연주라고 해도 좋을 그러한 연주여서 와, 이 두 분의 공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 두 사람의 연주 속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재즈 레전드들이 계속 가져왔던 어떤 그런 재즈 언어, 어법, 말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서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팬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이 앨범의 또 다른 가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항상 시대와 시류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이게 앨범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멀그루 밀러나 로이 하그루브의 다른 앨범들로만 이 두 분을 느꼈던 것보다 이 두 분의 매력을 이 앨범 속에서 완전히 또 이게 공연이고 라이브 음악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듣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듣다 보니까 로이 하그루브가 언젠가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연주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면 재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요지의 인터뷰였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기 이전에 재즈 역사 속에서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연주자들이 해왔던 거를 꼭 들어야 되고 그걸 자기 내부에서 소화하고 흡수해야지 그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인터뷰가 생각난 게 정말 그렇게 했구나. 로이 하그루브는 데뷔할 때 굉장히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신세대인데 하드밥을 연주하는 신세대 완벽한 테크닉을 갖고 있고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옛날 재즈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2000년대 그러니까 그의 나이 한 30대 중반일 때는 굉장히 새로운 재즈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공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로이 하그루브가 오랜 재즈의 전통 이런 거를 몸소 받아들이고 이런 인터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몸소 보여준 참고로 2003년 정도에 로이 하그루브가 새로운 시도를 재즈에서 하게 되는데 RH 팩터라는 그러니까 RH 로이 하그루브의 앞자를 따서 RH 팩터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앨범을 하드 그룹이라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 완전히 그가 하던 음악에서 180도 달라지는 음악을 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옛날에 일렉트릭으로 바꿨듯이 재즈에다가 R&B, 네오 소울, 힙합, 펑크까지 넣어서 그걸 완전히 융합한 그런 아주 굉장히 새로운 재즈를 보여줬는데요. 또 놀라운 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이 RH 팩터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앨범을 몇 년 동안 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은 선배 피아니스트인 멀그루 밀러와 이렇게 재즈의 전통에 입각한 전통의 미덕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 동년배이긴 하지만 그가 30대 때 했던 음악의 깊이를 생각하면은 거장이구나. 그래서 49살에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도 느껴지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인터뷰를 찾다가 새로운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됐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즈란 음악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뮤지션들한테 하는 조언이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즈의 전통, 그 흐름,
그 속에 자신이 있어야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도 그게 많은 사람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거다. 그런 음악을 보여준 재즈의 전통을 얼마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앨범 아주 훌륭한 연주가 담겨 있고 그게 바로 한 3년, 4년 전에 나온 앨범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